이재익의 시사특공대. 자, 이 시간은요 우리 시사특공대 대원들의 고민거리, 우리 세 분 종교인들의 조언,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. 샵 버튼 누르시고요, 1035 누르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. 고릴라 메시지로도 궁금한 이야기, 답답한 이야기, 함께 나누고픈 감정 다 보내주시면 조금 소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사연은 본인을 서연서우맘이라고 소개해줬어요. 그러니까 나는 가정을 갖고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다, 누군가의 또 아내다, 이런 얘기인 거죠. 안녕하세요. 40대 초반이고요. 2딸을 가진 엄마입니다.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세 분께 사연 남깁니다. 얼마 전 신랑 왈, 최근에 알게 된 이 남자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일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보도 듣고 도움받을 것도 많은 친구라면서 가까워졌다 그러더라고요. 자주 만나서 골프 치고 술도 마시는 것 같고. 그런데 지난 주말에 우연히 신랑 휴대폰을 봤는데, 하하, 그 후배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더라고요. 유부녀에다가 아이도 있고 실제로 우리 남편이 있는 그쪽 업계에서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던데, 이를테면 나 출근했어, 점심 먹었어, 뭐 먹었어, 일하러 가기 싫다, 놀러 가고 싶다 등등의 대화, 그리고 둘이 시간 날 때마다 카톡하고 맛집, 술집, 골프 다니고 고민 상담까지 해주고. 물론 지금까지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아직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최악의 그런 정황은 없는데, 누가 봐도 이게 직전에 어떤 썸 타는 그런 남녀처럼 느껴졌습니다. 더 문제가 있는데, 저한테는 새벽에 골프 치고 바로 출근한다고 했던 바로 그날 아주 늦은 시간에 만취된 상태로 귀가를 했는데, 알고 보니까 출근은커녕 회사에는 연차를 내놓고 그 여자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서 그 새벽부터 골프 치고 낮술 마시고 하루 종일 밖에서 술로 먹다 들어온 거였어요. 또 어떤 날은 초저녁부터 만취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온 적도 있는데, 그날도 역시 그 여자랑 점심시간부터 내내 술 마시면서 회사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집에 온 거였습니다.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보는 것 같은데, 이거 바람 피우는 걸로 봐야 됩니까? 아니면 그냥 여자 사람 친구일까요? 제 입장에서 보면, 아내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느낌이 안 좋고 더럽다는 생각까지 드는데,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? 계속 모른 척 해야 하나요? 사실 저희 신랑이 전과가 있습니다. 신혼 초에 술집 바텐더랑 무슨 안 되는데 술집 바텐더랑 몰래 연락하다 저한테 걸려갖고 각서까지 쓰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던 적이 있어요. 그때 마음 추스리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,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고, 만약 이게 바람 피우는 거라면 이혼을 해야 되나,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혼하면,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듭니다. 또 반대로 애들 생각해서 끝까지 모르는 척 해주다가 만약 그 여자랑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떠지, 미칠 것 같습니다. 저희 집안은 처가 또 시댁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을 깨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데, 만약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남편이 잘못을 구하면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. 또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로서 잭디 생각도 궁금하고, 제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세 분의 좋은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. 어려운 미션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 세 분 다 항상 어려운 미션을 잘 완수하지 않았습니까? 지난번 그 아이 사건도. 이게 어려운 미션이 아주 단순한 미션인데. 자, 우리 그럼 단순하다고 보시는 시부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근데 이분은 일단은 바람둥이에요. 남편이. 네, 바람둥이. 그리고 또 우리 마문, 2딸의 마문 바람둥이를 처음부터 선택하셨고요. 그러게요. 왜냐하면 바람둥이가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잘한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결혼한 거고요. 그리고 바람둥이는 고쳐서 쓰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건 사람이 그렇듯이 고쳐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, 첫 번째, 전화를 받다는
전화 내용을 봤다는 게 잘못한 거고요. 그렇죠. 남의 핸드폰을 그리고 봤다는 거. 두 번째는 그 낮술을 마시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알고 보니까 괜히 알았겠어요? 찾았으니까 알았죠. 그렇죠. 그다음에 또 미래를 걱정하는 너무 뼈 때리는 그다음에 미래를 걱정하는 이러다가 진짜 이혼하면 저 어떻게 살죠? 이것까지 이 3인방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.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바람둥이 고쳐 못 쓴다. 그리고 바람둥이는 결국 다른 데 가서도 바람 피기 때문에 결국 바람이다. 이걸 좀 인식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그 이 남편한테 집착하지 마세요. 그냥 바람둥이라고 인정하고 쿨하게 본인 삶을 찾으세요. 그리고 바람둥이를 완전히 바람둥이 취급해버리세요. 그리고 무시해버리세요. 그리고 꼿꼿이 쓰세요. 그리고 두 아이 엄마로서 멋있게 사세요. 이혼과 상관없이 그렇죠. 이혼 하든 안 하든 간에. 이혼은 와서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면 그때 해주는데 그렇게 빌 사람 절대 아니고요. 그래서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알아보고 막 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두 아이 엄마로서 그때 본인의 삶을 잘 즐기면서 살면 이 바람둥이 특징이 뭐냐면 그런 아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집착해가지고 알아보고 자꾸 그러면 바람둥이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자기 그 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괜히 고조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람둥이는 절대 고쳐서 못 씁니다. 그러니까 일단 신부님은 이 지금 나온 정황들이 이 불륜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? 100% 불륜이요. 100%다. 지금 이 사건 100%다. 두 번만 걸린 거지 이 사람은 걸리지 않은 거죠. 그 사이도 있었을 거다. 4건이 더 있어. 하하, 4건이요. 그럼 도합 6건이네요. 그거 더 이상 될 수도 있죠. 이상 최소 6건 정도 상처난 됩니다. 가슴에 소금을 치군요 지금. 목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. 아니 그 우리 한편 잠깐만요. 제작진 이런 것들 잘 우리 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연 많이 소개해 주시다. 반응 좋거든요. 네, 신부님 목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신부님이 간접 경험과 상담을 통해서 정말 고수가 되신 건 맞아요. 예. 저도 사실 이 글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. 예, 탁월하고 동의합니다. 예. 신부님께서 특별히 그 문자 보고 이런 거 정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좀 최악이에요. 꼭 바람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맞아요. 굉장한 아마 이 부인이 남편한테 가서 당신 바람 폈지 뭐 이렇게 하고 문자 봤어. 그래 뭐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? 왜 핸드폰 못 해가지고 그것부터 싸우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 번지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벌써 주고 있는 거예요. 심지어 재판에서 증거 효력도 없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잘못된 건데 신부님과 조금 다른 것은 이건 부부관계 진짜 현실이거든요. 예. 이렇게 쿨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여자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두 딸의 엄마로서 또 여러 가지 경제권을 모든 것을 또 남편에게 주고 있는 쿨하게 자신이 남편의 바람과 상관없이 독자도 할 수 있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현실 그렇지 못해요. 지금 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우리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는요. 이거는 굉장한 다른 여러 가지 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저는 뭐 완벽한 태답은 못 드리고 일단 저는 신부님의 판결이 맞기 때문에 버벅거리고 그래. 그냥 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. 여기서. 이거 그냥 까야 됩니다. 더 이상 모른 척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. 저는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. 대놓고 무시하라고요. 아니 드러내세요. 당신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아예 독한 마음을 먹고 신부님 말씀처럼 하더라도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. 그건 무슨 뜻일까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.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거듭나 겁도 주고요. 때로는 팩트를 정확하게 해서 자백하게 만들고요. 그래도 안 된다. 그러면은 이제 신부님처럼 또 할 수 있지만 우선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가야지. 그렇지 않고. 아니, 그 과정 겪지 말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거잖아요. 무시하라. 너 바람둥이지 알았어. 이렇게 해버리라니까요. 어쨌든 우리 목사님 말씀은 얘기를 해라. 얘기 다 하는 거예요. 해야 됩니다. 얘기를 하고 강하게 나가라. 얘기. 자, 스님.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, 스님? 이 질문이 사실 이제 상담의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한 30-40%를 차지한다고 봐야죠. 이 종교 시설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많죠. 그럼요. 이게
뭐 그게 저는 이제 단지 이건 있어요. 이제 뭐냐면 신부님 말씀은 약간의 이제 드라마 같은 요소고 목사님 말씀은 거의 다큐와 같고 제가 들을 때는 이렇게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뭐 남편이 바람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주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분한테 이제 뭐 제가 그 남편은 바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를 나한테 확인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제 한 가지입니다. 뭔가요? 이 상담 오신 분이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.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. 자신은 남편을 되게 미워하지만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부부관계에서 이런 신뢰가 깨졌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는 것만큼 스스로들이 가장 이제 많이 스스로 괴롭히고 상처를 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시면 뭐 저 사실 두 분도 결국 똑같은 말인데 저는 남편이 바람이냐 아니냐를 뭐 제가 여기서 증명해주고 판단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이제 신부님하고 좀 다르고 신부님은 100%고 4건 정도 더 있다고 보셨거든요. 뭐 남자분을 또 불러봐야 하는 거래 가지고. 그쪽 입장 들어봐야겠다. 불러봐야 하는 거 가지고. 정말 골프에 미친 두 남녀일 수도 있다. 일단은 저는 이제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오신 분이 스스로를 더 이상 안 미워했으면 좋겠고 이제 상처가 너무 크니까 자기를 나중에 원망하고 계시더라고. 내가 결국 이 문제가 남편이 나쁘다 막 가다가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? 나는 이렇게 잘하고 그다음 나에게 이런 걸 봤을 때 똑같은 건데 먼저 스스로의 자기 상처를 저는 이제 달래줄 수밖에 없다. 종교인이 왔을 때 제발 더 이상 스스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. 어떤 선택이든지 이 선택에 여기까지 부부가 살면서 한쪽 의심하게 되는데 뭔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.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정말 결국은 자기 상처를 어떻게 다스려내느냐의 숙제가 먼저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은 나중에 문제라도 더 이상 이 문제가 꼭 다 자기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남녀 간의 문제하고 위로의 차원으로 뭐를 주냐면 처음부터 그 프로포즈 할 때부터 네. 이분은 얼마나 당신한테 잘했냐.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렇죠. 그걸 선택했지 않냐. 그러면 선택에 관한 책임이라고 저는, 생각하고 이 선택에 따르는 그림자다.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 남녀 문제고 자식과의 문제는 부모 자식의 문제겠다.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. 맞아. 그런 부분 분명히 부부는 있습니다. 남녀의 문제에서 네.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유동성도 있을 수 있고 하다. 그건 성인끼 책임이 제일 문제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어떤 해결을 가더라도 나는 이 문제에서 부모 자식의 문제는 남녀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만큼은 근데 두 분은 절대 이혼할 일 없고요. 세월이 지나면 잘 살 겁니다. 또 이런 거 저는 뜨거움이 갑자기 피해되지. 신부님께서 단호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물론 이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에 대한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늙으면서 변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. 근데 영원히 안 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특공대원님들이 뭐 자기 얘기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.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저 이런 분들 저 뒷번호는 안 읽어드리고 그냥 문자 내용만 읽어드릴게요. 저도 2년 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 와이프가 바람 핀 적이 있는데 뭐 전 다 용서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.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참고만 하세요라고. 일단 말투에서 상당히 여유 있는 느껴지죠. 아주 자조적인. 그리고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. 이분도 앞 뒷번호 소개 안 할게요. 남편이 바람 피울 때마다 각서 같은 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받지 말고 대신 조금씩 재산을 야금야금 본인 명의로 바꾸세요. 한 번씩 걸릴 때마다.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불법일 수도 있죠. 다른 또 파장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상대 그 상간녀로 짐작되는 집안까지 알려줘서 그냥 난리 쳐게 해.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당장 생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여기 알려진 것만 가지고는 하고 법적으로 엄청난 피드백 받아요. 아까 이분이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제 생각도 궁금하다 그랬는데 현실적인 팁을 드리면 아까 핸드폰을 봤다 그랬잖아요. 그 말은 뭔지 아세요? 핸드폰을 또 볼 거란 얘기예요. 그렇죠. 핸드폰은 한 번만 볼 수 없어요. 한 번 보게 되면 두 번, 세 번 계속 보게 됩니다. 마약보다 강한 거예요. 이거는 안 볼 수가 없어요. 자, 어차피 볼 거니까 뭘 보냐?
카톡만 보지 마세요. 왜냐하면 다양한 많은 불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비밀 대화가 보장돼서 사라지는 어플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. 카카오톡으로는 일상적인 얘기, 골프 스케줄, 낮술 모임 이런 대화들이 오갈 수 있지만 제끼는 오직 도움이 안 됩니다. 둘만을 위한 더 이상 듣지 마세요. 둘만을 위한 그런 비밀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앱이 깔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볼 거니까 아이, 한 번 보면 또 본다니까요. 보지 마세요.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. 보지 마세요.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자기 핸드폰 보려 그래가지고 차 밖으로 핸드폰 집어든 친구가 있어요. 그 아주 잘한 거예요. 네, 아주 잘한 거. 이거 볼 거면 난 핸드폰 버린다. 내가 버리죠.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. 이거 하여튼 증거인멸이죠. 지금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제일 좋고 왜냐하면 아유, 지옥문이에요. 100%안 먹어야 돼요. 핸드폰을 푸는 그래요. 순간 네.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. 네. 이게 뭐 사실은. 스스로가 거의 스스로 상처를 뭐 난도질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부분은 동의하네요. 우리 저 신부님이 했던 얘기 중에 이 기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최소한 일정 세월 동안은 그 그럼요. 부분은 다들 그럼요.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주 확신하는. 자, 골프 관련된 또 전문가의 조언이 들어왔습니다. 이거 읽어줘도 되네요. 김은주 대원이에요. 자, 골프 관련해서는 대부분 남자들이 그린피, 캐디비 전부 결제해 준 경우가 일상적입니다. 대략 대신 내주는 돈만 해도 한 번 나가면 20만 원 이상 됩니다. 이 말은 가정 경제에도 굉장히 그렇다는 뜻이네요.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. 4747님 가정이 깨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방식을 그냥 더 좋은 가정을 찾아 떠난다 생각하시고 본인 일에 더욱 매진하면서 지내세요. 인생은 길고 할 일은 많습니다. 이건 이혼을 또 택하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. 최이나님은 세월이 약이다. 그 바람기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. 아이들 생각해서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늙어서 두고두고 괴롭히며 스스로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라는 남편이 보면 깜짝 놀라요. 소름 끼칠 만한 그런 또 문자였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로 서머 제이님은 굉장히 이 스릴러 작가 같은 문자를 남겼습니다. 철저하게 자립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분 뒤통수를 치세요라는 댓글까지. 저 반응까지만 읽어줬습니다. 그래요. 목사님 선곡이 오늘 나오나 보네요. 악동 뮤지션의 길이나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. 이제 이 스타트 공대 4부로 이어집니다.